아, 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제 또 주말들 잘 보내셨어요? 또 한 주 이제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 먼저 이제 업무방법서 이번에 이제 수정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고 바로 또 이제 문제풀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보험금융위원회에서 보시면 제가 이미 안내해드렸는데 아직도 이거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농업정책보험금융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그 업무방법서 오류 수정 마감 관련 안내입니다 해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계속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류 수정 접수는 6월 30일까지 해서 이미 지났는데 그 전에 접수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하여 6월 30일 이후에도 매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수험 참고서 업데이트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문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공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질의나 수정 요청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월 1일 이후에 수정 요청 사항은 수험 참고서에 미반영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전에 뭐 문의했던 것들에 수정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업무 방법서에다가 미반영하고 하는 여부는 농구먼이 이제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판단할 거는 농구먼에서 수정이 되어 있다 하면 농구먼의 판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먼에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수정되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8월 전주 뭐 시험 보기 일주일, 2주일 전에도 만약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이후인 화요일 날 오전에 첫 시간에는 만약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그것부터 안내해드리고 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변경됐던 내용들을 보시면 꽤 중요한 파트들이 몇 개 가지가 변경이 돼서, 그리고 이제 어제 1과목에서 딱 한 가지 파트가 변경이 됐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미 다 반영을 해서 따로 뭐 이걸 수정할 필요는 없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유독 여기에만 양배추의 경우에 다른 파트에서는 다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만 이듬해 2월 말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극조생종, 조생종은 이듬해 2월 28일, 중생종은 이듬해 3월 15일, 만생종은 이듬해 3월 31일 날로 해서 결국엔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5일씩 앞당겨서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또 정식 완료일이 양배추의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잖아요. 최소한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정식은 이것보다 보름 많은 이제 10월 15일까지 재정식을 완료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수제한에서 당연히 정식 완료일이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인수제한에서도, 잠시만요. 인수제한 파트에서 양파전, 양배추 후, 그래서 9월 30일 이후에 정식을 하면 인수 제한입니다. 당연히 9월 30일까지 정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관련돼서 이 종기적인 부분들로 해서는 만생종이 3월 31일 날부터 해서 15일 단위로 앞으로 당겨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정식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인수 제한과 그 다음에 정식 완료일, 그리고 재정식의 완료일까지 이 세 가지까지 구분하시면 양배추에 대한, 여기에다 또 인수 제한 또 한 가지, 그 89 미만까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특별히 양배추 관련된 숫자가 나올 만한 것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금 구할 때 20% 곱하는 그런 부분들, 재정식 관련돼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 과목과 관련돼서는 이제 중요하게 지금 한 가지 또 이제 포인트가, 저희가 보면 크게 보면 어떠한 작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작물에 해당되는 어떤 시설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과수에서는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해가림 시설, 그 다음에 원예나 버섯, 그 다음에 가축에서는 축사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작물과 시설, 아니면 가축과 시설로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시면 항상 이 시설 관련된 파트는 이제 한두 문제가 나왔어요. 한두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15점짜리로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에서 그거 손해액 산정하는 게 15점으로 나왔었다.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축사 관련된 부분들도 예문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원해 시설 그 관련된 부분들, 가축 축사까지 해서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한두 문제 나오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제 이번에 이 부분도 약간 논란의 소지가 그동안 있었지만 비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비가림 시설 중에서 기존에는 손해 방지 비용이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제 이 부분이 시설에서 두 가지만 해당이 있었거든요. 비가림과 해가림 이 두 가지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가 계속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비가림 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손해 방지 비용이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되는 거는 이제 해가림 시설만 해당 사항이 있다. 나머지 뭐 원해, 가축 그런 부분들은 손해 방지 비용이 나오면 나온 만큼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이제 부담할 거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는 비례 보상만 이제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 해가림설만 이제 20만 원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한도를 20만 원까지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또 변경 사항이 밭작물에서 특히 이제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변했는데,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기존에 또 논란이 있었던 게, 왜 고추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안 하는데 브로콜리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똑같은 이제 생산비 보장 밭작물을 하고 뭐 잔경, 피자 해서 경과 비율이랑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같이 사용하고 하는데 왜 브로콜리만 구분을 하였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고추와 브로콜리가 같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고추와 브로콜리가 같은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고추는 병충해 인정 비율을 적용한다는 부분들만 브로콜리와 차이가 나 있고, 나머지의 어떤 계산 방식이나 조사 방법들이 다 통일되어 있으세요. 거기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 또 기존에 또 이제 고추나 브로콜리에서 앞부분 문구에는 재배 면적을, 기존에 이제 실제 경작 면적이었던 게 재배 면적으로 바뀌면서 이게 피해 면적이 있었는데, 콤마 치고 뒤에 면적 자체가 피해 면적에 또 실제 경작 면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류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재배 면적으로 다시 잘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추 등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는 무조건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누시면 된다. 메밀 부분도 제가 약간 누락을 해놨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 이제 올바르게 이제 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일자료에서 요약된 요약집이랑 그리고 업무방법서 다 이제 수정해서 좀 전까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게시판에다가 카페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버섯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아는 내용들이었죠. 뭐였냐면 균상 재배랑 이 톱밥 배지 재배가 같이 묶여 있었는데 한 가지에 대한 이런 보험금을 구하는 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파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그 요약 정리를 했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당연히 톱밥 배지 같은 경우는 배지 수당, 배지 봉당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 균상 같은 경우는 볏짚이랑 화합물질 같은 걸 섞어서 이렇게 넓게 펴서 하는 이제 균상 재배였으니까 가입 면적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표고버섯이랑 그러니까 균상 재배랑 톱밥 배지를 별도 계산 상식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2019년도에 업무방법서는 대부분이 다 수확량이었어요. 수확량에 대한 개념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후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착과량과 금차 착과량과 금차 감수량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확실하게 구분을 이제 지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미자 파트 중에서 이런 수확 개시후 조사 중에서 최초 조사가 이렇게 금차 수확량이라는 용어가 금차 착과량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개시 전에는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수확 개시 후에는 착과량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착과량과 이 감수량을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D가 가장 큰 논란이 이제 소지에 있었던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는 되지 않았고, 이제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조사 결실수가 이제 구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OD의 경우에는 피해율이
평, 조, 미, 평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업무방어서가 아니라 기타 뭐 어떤 자료들을 다 보면 이 평년결실수가 이 가입 주수가 곱해져 있는 평년결실수를 하다 보니까 이 몇십만 뭐 몇만 그런 수치가 큰 수치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 결실수를 산정할 때 결국에 그 조사 결실수에 나와 있던 총 개수들을 전체 실제 결과수 나눔으로써 이게 주당 또는 이제 미터당, 그러니까 한 주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그 1미터당 달려 있는 거 갖다가 조사 결실수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1미터당. 그래서 주당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미터당으로 표현이 되게 지금 변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입 주수를 곱하지 않은 평년결실수, 주당 평년결실수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뒤쪽에 뭐 주당 평년결실수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따로 이제 이 평년결실수가 주당이라는 의미가 없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희는 다 조사결실수를 이렇게 주당 또는 미터당으로 이제 환산을 했기 때문에 평년결실수도 주당 또는 미터당 또는 미보상 감수결실수도 주당 또는 미터당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중에서 이제 품종별 평년결실수를 이제 산출함에 있어서 이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품종을 다양하게 줘서 OD 문제를 출제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품종별로 구분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그 안에서 어떤 표준수확량이 있었을 때 표준수확량이 뭐 A 품종, B 품종, 뭐 C 품종 이렇게 표준수확량이 있었을 때 그거의 비율만큼을 평년수확량을 안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수만 A, B, C 주수만 나와 있었을 때는 이 평년수확량을 안분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표준수확량이 아니라 이러한 그렇게 안분하는 의미가 크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결국에는 그 주당 아니면 뭐 미터당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제 평년수확량을 안분하기 위해서는 평년수확량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C에 대한 주수가 다 합쳐지면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서 A에 대해서 구할 거면 A에 대한 주수가 들어갈 거고 결국에 한 주당으로도 환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눌 때는 전체 A 주수로 다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나눠주다 보면 결국에는 전체에 나왔던 실제 결과 주수로 평년수확량을 나눠주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A값, B값, C값이 똑같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적관종합2 좀 이따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준 수확량이 A, B, C 값으로 나눠졌을 때는 그걸 안분하다 보면 각각에 대해서 그 양들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품종을 주어졌을 때 A 품종, B 품종, C 품종에 대한 표준 수확량 값들을 통해서 안분을 하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 B, C 품종에 대한 어떤 주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우선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였냐면 품종별로 평년결실수를 이제 똑같이 이제 구하는 거였어요. 구하는 거였는데 이 평년결실수에다가 전체 실제 결과수를 곱한대요. 그렇다는 의미는 이 평년결실수는 주당 또는 미터당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품종별 표준결실수를 제가 OD 표를 몇 번 보여드렸는데 그게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 달려 있었던 거고 OD 한 나무에 달려 있는 게 뭐 수십 개 결실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게 많이 달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세알린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준이 되는 게 한 1m에 달려있는 게 몇 개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년 결실수도 주당 또는 이제 미터당으로 이렇게 환산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게 가입 주수까지 곱해져 있는 어마어마한 큰 수라고 하면 거기다 실제 결과 주수를 곱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이 전체에 대한 어떤 결실수에 대한 개념이었다고 하면 위쪽에서도 이렇게 어떤 이제 이 조사 결실수가 주당 또는 미터당으로 이제 변환이 되어 있으니까 이 평년 결실수에다가도 실제 결과 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문제통에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 이렇게 의미가 바뀌었는데 크게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양배추는 크게 그런 부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비가림시설에서 손해방지 비용 20만 원 초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된 부분이라 그다음 생산비 보장 맞장물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나 또한 조사 방법들에 있어가지고 고추나 브로콜리가 같아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생산비 보장 맞장물에서 고추나 브로콜리 두 가지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고추나 브로콜리에서 이 피해 비율을 산출할 때 저희가 피해 비율을 구할 때 이제 피재, 그러니까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이렇게 나눴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옳게 수정됐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톱밥 배지랑 준상을 하나의 보험금 산식으로 묶어놨던 거를 이제 분배해서 잘 표현해놨다는 거. 그다음에 어디가 이제 이번에 좀 확실하게 지금 뒷부분에 이런 조사 결실수에다가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가 없어질 거라는 의견들을 많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또 여기 평년 결실수에다가 전체 실제 결과 수를 곱하는 걸 보니까 없어지지 않고 저희가 이제 주당 또는 미터당으로 해서 환산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적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 예로 저희가 인삼이 항상 저희가 구할 때 기수미기, 기수미기 이렇게 할 때 다 제곱미터당으로 환산해서 푸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년 결실수도 미터당 또는 이제 주당으로 환산하고, 그다음에 조사 결실수도 주당 또는 미터당으로 환산한 결과를 가지고서 결국에 미부상 비율을 곱하면 이 미부상 감수 결실수도 결국에는 뭐 미터당 또는 주당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앞서서 그러면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거 그 부분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표준 수확량이랑 그리고 제가 답을 좀 다 달았어야 되는데 좀 비비된 점이 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날 때까지 최대한 작성을 한 다음에 어차피 이걸 단시간 내에 다 정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뭐 오늘도 수정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더해서 수정하고 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되 그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을 뒤쪽에다 첨삭을 할 테니까 그 부분만 따르게 출력해서 보완하시고 그랬으면 좀 좋으시겠어요. 이쪽 부분이 안 나왔네요. 좀 안 풀어봤네. 그래서 좀 전에 그 OD에서 그 품종별에다가 그 평년결 실수를 이제 구분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이렇게 평년 수확량을 이렇게 주어지거나 평년 착과수를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각각 실제 결과주수의 A 품종, B 품종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산출 시기, 만약에 A 품종에 대한 평년 수확량을 구한다. 그럼 평년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A 품종, B 품종에 대한 어떤 그 숫자가 나와야 될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품종이 100개, B 품종이 200개라고 가정하면 위에다가 A 품종에 대한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A 품종 100을 곱하는 거고, 결국에는 저희가 나눌 때 이렇게 하면 A 품종에 대한 전체에 대한 평년 뭐 수확량, 뭐 평년 착과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 주당으로 변환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미부상 주수나 뭐 고사주수 산정할 때, 그때 다시 또 A 품종이 이제 100으로 나누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를 합친 값으로 평년 수확량을 나누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평년 수확량이 3천이었다, 3천이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만약에 100, 200, 또 100, 100 다 나눠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3천을 나누면 이게 하나당 100이 되는 거잖아요. 100이 한 10. 3만으로 하면 200. 네. 그러면 100이 되거든요. 그럼 똑같이 여기다 마찬가지 200을 나누더라도 이 부분은 다 삭제가 같이 돼서 없어진다는 가정이었었던 거고, 그런 표준 수확량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 이 어떤 평년 수확량이 주어지고 이렇게 표준 수확량이 주어졌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저희도 이렇게 표준에 대한 A값, B값을 합칠 거고, 만약에 A값에 대한 것들을 구하기 위하면 표준의 A값에다가 결국엔 또 이거를 한 주당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나누기
A에 대한 주수가 나눠지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반대로 B면 B에 대해서 또 B에 대한 주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변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주당 양이 다 틀려지는데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표준 수학량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포지션 차지하고 있던 그 주수나 그 면적에서 다시 또 그 면적을 나눠주다 보니까 A값, B값에 대한 평균치로 나와요. 평균치로. 그런 것도 나중에 다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의고사 만들고 또 정리하고 또 이게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좀 더 많이 늘렸는데 지금 문제 구성들을 간단히 보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여기다 넣어놨던 거는 광주고시 모의고사랑 그다음에 손사모에서 나왔던 지금 이과목 모의고사에서 좀 거의 다 유사한데 그래도 그 이제 강사님들만의 특징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들 아니면 그 좀 변환했던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뒤쪽 파트에다가 이제 좀 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뒤쪽에서 계속 앞으로도 뭐 광주고시나 아니면 뭐 손사모나 아니면 랜드 3 아니면 또 다른 문제 모의고사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는 문제가 입수가 되면 그 부분들을 좀 제가 일부 좀 수정하고 다 완전히 똑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가 만약에 그쪽 이제 시험에서 어떤 이제 표준 수학량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년 착과량, 보험 가액이 세 가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같이 알면 좋을 것들을 같이 좀 엮어서 이런 것도 혼재하고 또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뭐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나 이러한 부분에다 가로넣기를 넣었으면 저희는 또 이런 것들을 그 이외에 또 다른 곳을 또 넣을 수도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를 계속 보니까 한 25문제 정도가 뒤에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또 같이 또 다른 강사님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희도 같이 보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가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요청하셨던 앞부분에 이 답을 쓰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약간 누락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보완하면서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제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뒷부분에다 계속 이제 추가됐습니다 말씀드리고 그 뒤쪽 부분만 따로 출력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 문제 모의고사 유형을 한번 보니까 크게 뭐 평이했었어요. 근데 대신 이제 저희가 이제 취소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취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취소 사유에 대해서 뭐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볼 때도 이 취소 관련된 부분 중요한 부분이 이 취소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계약 변경하는 부분들 꼭 보셔야 되세요. 그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저희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들만 먼저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지금 실어놓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업무 방어서랑 저희가 이제 요약 정리된 부분들 지금 이제 어제 날짜로 해서 네, 좀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또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청약 철회 그 다음에 뭐 뒤에 무효 뭐 이런 부분은 다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 취소 파트가 이제 출제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 그 취소 파트 중에서 이 취소 기준 아니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 그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에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이제 약관이랑 청약서 부본을 꼭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한 경우 그다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결국 이제 자필 서명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그다음에 약관 및 청약서 전달하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취소 사유까지 해서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들
얼마 전에 이제 1과목 1차 시험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1차 보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꼭 취소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리고 이런 계약 변경할 때 특히 이 계약자가 변경하는 사유랑 이제 목적물 변경할 때 어떠한 사유들이 있는지, 인수 오류, 상속이나 증여, 뭐 매매,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사유. 그다음에 목적물 변경하는 사유가 주소나 뭐 면적 또는 방제시설이나 이런 과실 정보가 변경이 되면 이제 목적물 변경한다는 부분들. 이 뒤쪽에 있는 징구 서류들은 대부분 공통된 사항들이니까 한 번쯤 한번 읽어봐 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직까지 이제 출제 안 됐던 파트가 지금 이 두 가지 파트 1과목에서는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도 이제 모의고사들이나 그런 데서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특별한 부분들은 뭐 없었어야 돼.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이제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산정할 건지. 그래서 이때 이제 최소 보험 가입 금액과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할 때 저희가 이제 여기서 기존에는 어떤 평년 수확량이 있으면 평년 수확량에다가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평년 수확량의 일정한 50에서 한 100%를 가지고서 가입 수확량을 이제 산출했었잖아요. 가입 수확량 산출하면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가입 가격을 이제 곱했었던 건데, 그래서 다른 품목들을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평년 수확량 50에서 100%니까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때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였었어요. 예전에. 네. 최소 보험 가입 금액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의 50%, 평의 50% 또는 이제 평의 이제 100%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구한 값에다가 이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옥수수는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겠죠? 옥수수는 이제 특이하게 표준 수확량을 구해서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를 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 산출하고 그다음에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은 그러면 이제 표준 수확량의 80%가 되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가입 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표준 수확량을 산출해서 표준 수확량의 130% 곱하기 가입 가격.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 이런 구분하는 것들, 이 문제에서 이제 주어지는 것들을 단서 조항이나 아니면 예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이 표준 수확량을 산출할 때 옥수수 같은 경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피해 수확량을 산출하잖아요. 이때 피해 수확량을 산출할 때의 산식이랑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을 구할 때 산식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표준 수확량을 구할 때 산식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제 표준 수확량이 어떤 중량이 나올 거고, 그 표준 중량에다가 그다음에 어떤 값들을 곱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럼 이런 부분 가지고는 그러면 따로 나오는 부분이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제식 시기지수까지만 이제 곱하는 부분이 표준 수확량이고, 표준 수확량을 곱할 때는 제식 시기지수뿐만 아니라 제식 밀도지수까지 이제 곱해 주셔야 되세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구분하실 수 있는지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밤 관련된 부분 역시 중요하니까 또 나왔네요. 밤 제식 밀도 관련된 부분들 표준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밤 같은 경우 표준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식 밀도와 가입 주수만 알면 되잖아요. 제식 밀도 주수 구할 때 저희가 0.64 더하기 0.36 곱하기 이제 기준분의 최대, 그다음에 밤나무 면적분의 최대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 봤더니 지금 업무방어서에서는 이제 기준 주수는 이제 본당이라고 써 있어요. 본당. 그다음에 최대 인정 주수는 이제 최대 인정 주수, 주당 면적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 최대 인정 주당 면적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구상에 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또 출제하시는 분들마다 그냥 본당이라 쓰지 않고 주당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업무방어서랑 내용이 틀리다고 해서 아예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업무방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밤에 대해서 몇 번 문제를 보시고 설명을 드려서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기억 안 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준주수 면적을 구할 때, 기준주수 면적을 구할 때 가입주수, 어떤 가입주수가 주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기준주수에 대한 본당 면적을 곱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인정주수 같은 경우는 가입주수에다가 기준이 되는 게 최대 인정주수에 대한 주당 면적을 곱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주당 면적과 본당 면적 용어가 좀 차이가 나게 써 있으니까 저희는 업무 방어소득을 가기로 했으니까 업무 방어소득 갈게요. 그런데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표준상량도 설명드릴게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걸 같은 의미로 해서 주당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어차피 출제된 부분들의 의미는 아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 그냥 적용해서 쓰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본당은 그 뿌리에 대한 면적, 그다음에 주당은 그 가지에 대한 그 끝까지의 면적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의미가 유사한 의미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나중에 출제하시는 분들도 같은 주당으로 쓰건 같은 본당으로 쓰건 저희는 이제 여의치 말고 거기서 나와 있던 수치를 이제 활용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수확량 이 어떻게 되냐면 옥수수 부분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옥수수 파트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지역별 품종별 이제 표준 수확량이 나올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나오면 거기다가 제식 시기지수만 곱하는 게 되는데 제식 시기지수만 곱해줬잖아요. 그런데 아직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표준 수확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수치를 활용해서 곱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 가입 수확량도 밑에 나와 있네요. 가입 수확량을 보면 일반적인 저희 작물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인데 이런 옥수수 같은 경우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가 되니까 이제 이 가입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표준 수확량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식 시기지수를 활용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것들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다음에 이 과목을 봐야겠네. 이 과목. 계산식. 옥수수 파트에서 계산식을 보면 네. 여기서 이제 옥수수에서 이제 계산 산식을 구할 때 제가 아까 피해 수확량을 구할 때 이 피해 수확량을 구할 때 각각에 대한 어떠한 이제 이런 수치 하옥수수에다 뭐 중옥수수 0.5 곱하는 이런 부분들에다가 표준 중량까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식 시기지수뿐만 아니라 제식 밀도지수도 곱한다는 거. 그래서 표준 수확량을 구할 때랑 피해 수확량을 구할 때 더 활용되는 지수들이 좀 차이가 났다는 거. 이런 거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함정으로 해서 어차피 제식 시기지수까지만 곱하면 되는데 제식 밀도지수가 있을 때 그걸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함정으로 넣어놨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기존 주수와 어떤 주당 면적을 주었을 때, 그다음에 가입 주수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곱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아니요, 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해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밤 재배 면적이나 어떤 기준 면적이 나올 거예요. 기준 면적. 당연히 저희가 기준이 되는 거는 내 과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니까 내 밤 과수원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면적에서 평균적으로 심으면 기준적으로 심으면 어느 정도 심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이 정도 면적이면 뭐 100주만 원래 이 면적에서 100주만 심으면 딱 좋아. 그런데 이걸 가장 빽빽이가 심으면 200주까지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고 이게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 내 밤나무 기준으로 봤더니 이게 이 사이값을 들어가냐,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냐,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냐,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당연히 내 밤나무가 여기로 들어가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식 밀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 만약에 이 기준보다도 더
조금만 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너무 줄어드니까 안 돼.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올리라고 이제 해줄 거고요. 만약에 최대보다 더 빡빡하게 심었어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가입 주수 이제 제한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기존보다 더 널널하게 지으면 너무 심하니까 한 1까지만 인정하겠다. 근데 최대보다 더 빡빡하게 심으면 안 돼. 그럼 가입 주수를 제한해야 돼. 더 많이 심었으니까 최대한 심을 수 있는 게 200주잖아요. 200주 넘으면 뭐 300주 심으면 안 되고 최대 주수를 200주면 가입 주수를 제한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라. 이 의미를 이게 산술식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몇 번 풀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간단히 훑어보고 좀 이따 뒤쪽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돼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어떤 질병이나 축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모돈수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돈수 곱하기 2.5 곱하기 10만 원 하는 부분이라 모돈수 곱하기 70만 원. 이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폭염이나 정기적은 제가 더 추가로 또 넣었어요. 폭염 같은 경우는 주기약에 대한 부분들을 일치하고 정기적 장치 위험도 주기약과 같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제 가입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정기적 장치만 따로 가입이 안 되고 폭염이랑 같이 플러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따로 이렇게 그냥 문제화 시키다 보니까 이거를 또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거 두 개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조심하시고 이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용어들이 이번에 새롭게 변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 장치가 파괴 또는 이제 변조, 그다음에 온도의 변화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차피 제가 오늘 끝나면 이것들 다 그대로 자료 올려드릴게요. 답이 좀 다 작성이 안 돼 있더라도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수정을 하겠지만 이미 출력하신 분들은 그냥 좀 옆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 연습도 한번 좀 해주세요. 그것도 같이 공부니까. 답은 좀 최대한 많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제한에 대한 지금 여부를 이제, 그 다음에 인수제한에 대한 사유를 쓰는 이런 문제들 나와서 감자에 대한 부분들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출제하셨던 부분들은 서술로, 이제 어떤 A씨가 뭐 어떤 A 농장에서 가입을 뭐 202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큰 틀, 보험 가입을 언제 했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거기서 뭐 300만 원, 뭐 20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가입을 했다 또 몇 개를 가입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열거를 해놨는데 포인트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보험 가입 금액을 얼마 했는지 그런 거 찾는 거, 그다음에 파종일, 그다음에 출연율, 뭐 재식 밀도, 그다음에 자가 체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가 체종을 하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가 체종이 이제 2년 이상이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수 제한들을 묻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길게 서술되어 있는 거를 저는 이제 포인트들만 이렇게 딱딱딱 끊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이면 인수, 300만 원이면 인수, 150만 원 인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파종일 같은 경우도 봄 감자는 3월 1일 이후에 파종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가을 감자는 7월 31일 이전에 파종하면 인수 제한이잖아요. 이전이니까 인수 제한. 고랭지 감자는 4월 10일 이전에 파종하면 안 되잖아요. 4월 10일이니까 인수 제한이니까 이런 것들 하나 찾는 거. 출연율도 봄 감자는 90%니까 오케이. 고랭지 감자 90% 미만이니까 안 되는 부분들, 재식 밀도도 이렇게 해서 찾는 거. 그래서 포인트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인수가 가능한 건지, 인수가 불가능한 건지를 이제 찾는 그런 것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작물들도 지금 이런 부분들, 인수 제한 파트를 사례형으로 지금 문제집이나 다른 데서 나와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해서 같이 사례형 관련된 부분들만 또 따로 한번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응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시간이 또 이것도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의견 중에 좀 될 수 있으면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좀 스스로 이제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마련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지금 이제 처음 이제 문제풀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주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한 셋째 주까지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제 위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서 이게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다 보면 좀 많이 스킵을 하고 또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가 추가하는 문제들이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좀 제가 답을 좀 미미하게 좀 달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또 말로서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약간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좀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좀 보고, 그 다음에 앞부분부터 해서 좀 보다가 이제 보는 데까지 보고,
그다음에 남은 부분들은 이제 토요일 날 나머지까지 해서 한 18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것들 다 내용 한번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